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손에 꼽으라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산소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여 반응성이 높아진 불안정한 산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디로 튈지, 어떤 짓을 벌일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요. 가령 밥상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밥상은 다리가 3개 이상이어야 제대로 서 있고 그래야 밥그릇이나 국그릇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다리가 하나 떨어져 다리가 2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상의 다리가 2개밖에 없으면 당연히 균형을 잃어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뒤뚱뒤뚱하며 변화의 폭이 커졌기에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여 불안정하게 된 산소인 것이지요. 이러한 활성산소가 인간의 몸속에 소량 존재할 때는 백혈구 내에서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면역 체계를 비롯해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활성산소의 양이 비대해졌을 때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주변의 다리가 3개인 안정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외다리 귀신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는 것과 같이 부족한 전자를 주변 세포에서 빼앗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빼앗긴 세포가 다시 옆에 멀쩡한 세포를 공격해 다리를 빼앗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노화와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리를 빼앗고 뺏기는 와중에 일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쓰면 여기서 또다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나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또 다른 암세포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더라도 또 다른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리 없는 귀신인 활성산소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물론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약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 인체 내에서는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에 의해 다량 발생한 활성산소가 암이나 노화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인 것이지요. 따라서 스트레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심리를 고치지 않고는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 써서 생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은 기를 타고 갈래갈래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고3 학생이나 연구직의 사람들이 에너지 소모가 큰 것입니다. 결국 활성산소를 잡으려면 스트레스를 잡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잡으려면 기를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기를 다스리는 온갖 수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수련을 하면 실제로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EBS 건강클리닉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연 기가 활성산소의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시도한 것이지요.
이에 태극선법의 저자이신 기욱은 선생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불특정 환자에게 기공방사를 하고 이후에 환자의 혈액에서 활성산소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 체열 분석을 통한 기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먼저 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열을 하고 기공사로부터 기를 받은 후 다시 피를 뽑아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유해 산소가 줄어들었다. 이 빨간 선이 기공을 받기 전에 활성산소의 변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공을 받고 나신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의 양을 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크죠? 네. 여기 한 60만 되고 총량이, 이건 한 40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기공을 받고 나신 다음에 활성산소 양이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여한 의학 박사들은 뇌파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EBS 제작진은 내친 김에 기가 뇌파에 영향을 주는지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기욱은 선생님은 한국정신문화연구소를 방문해 불특정 실험인에게 기를 방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믿기 어려운 뇌파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상태를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해봤다. 이 기계는 알파, 베타, 감마 등 인간의 뇌파를 측정해보는 장치로 기분이나 신체 상태에 따른 뇌파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건강클리닉 제작팀이 직접 참여해봤다. 한 번도 기수련을 받지 않은 스텝 한 명의 뇌파를 측정해본 후 기공사로부터 기를 받고 다시 변화된 뇌파를 측정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 시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올라갔던 뇌파가 내려가면서 기 시술이 끝나자 뇌파는 가라앉았다. 잡음 소리를 제외한다면 처음 상태보다 뇌파가 많이 안정됐음을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기는 뇌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로써 활성산소를 억제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가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역시 이때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명되었습니다. 아직은 기의 실체가 모호한 것이 맞지만 우리는 축기와 운기를 통해 그 기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을 안정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